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훈육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엄한 교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게 강한 체벌이라든지 학대에 가까운 그런 신체적인 체벌을 겪은 경우, 아니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거나 강하게 이렇게 훈육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권위주의적인 부모님 밑에서 상처받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좀 엄하신 편이어서 아이에게 지도를 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거는 그냥 버럭 화내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리고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이런 그 대안의 마음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조금 저건 아닌데 싶은 행동을 하는데도 제가 선뜻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훈육을 지도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공공장소 같은 데서 뭐 다 같이 쓰는 그런 의자, 공원에 의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의자에 아이가 꼬맹이니까 신발 신고 막 위로 올라가서 놀고 있는데 저 의자는 다 같이 쓰는 의자인데 저 의자에 아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의자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만약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차라리 그 고민이 적었을 텐데, 이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타인에게 피해가 조금 될 것 같다. 저 의자가 조금 더러워질 것 같다. 근데 공원에 야외에 있는 의자라서 굉장히 깨끗한 의자는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미묘한 부분에서 저도 선뜻 지도를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의자가 정말 신발만큼 더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냥 밖에서 진짜 막 쓰는 의자들. 그런 거는 아이가 좀 밟고 올라가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쪼끔 그래도 깨끗한 의자, 공원에서도 깨끗한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의자에 신발 신고 올라갈 때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했다가 또 아이가 막 너무 아이를 내가 통제하는 건 아닌가? 아이가 막 울고 막 좌절하는 건 아닐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막 화내게 되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막 주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훈육이 조금 소극적이 되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기에 내가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약간 미안하거나 걱정이 된다. 아니면 아이가 좌절해서 뭔가가 이렇게 훈육을 받아 가지고 뭐 통제를 당해서 막 울거나 화를 낼 때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거나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에게 전혀 통제를 안 하면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타인에게 조금 피해가 가는 것 같을 때 아이에게 지도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거나, 아니면 아이랑 나랑 뭔가 이렇게 조율할 만한, 욕구가 충돌해서 조율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내 욕구를 누르고 다 아이에게 맞춰줄 때가 많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다면 아마도 저랑 비슷하게, 예전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아이를 훈육하는 게 어려우신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실은 꼭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화내면서 꼭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뜻하게 다정하게 그러면서도 규칙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여러 가지 유형의 부모님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따뜻하긴 하지만 규칙이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를테면 도로에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그런 차선들은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 규칙을 지킬 때 남들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라는 어떤 서로서로 지켰을 때 좋은 그런 규칙을 이 차선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차선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 나는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자기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차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규칙이 없을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거 괜찮은 건가 하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로 이렇게 너무 허용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불안이 더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뜻한 자세로 아이를 대하겠지만 그럼에도 규칙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이 너무 혼나서 상처받은, 너무 권위주의에 눌려서 상처받은 분노 속에 외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내면 아이를 좀 만나고 다독여 줘야 될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이에게 나를 투사하는 거죠. 어렸을 때 나를. 그래서 그때 내가 받고 싶었던 거, 내가 원했던 거를 대신 아이에게 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은 환경이 그때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투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상황으로 다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칙도 너무 답답하게 본다든지 선생님이 적절한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내 아이를 너무 탄압해, 내 아이를 너무 통제해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사를 벗어나려면 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겪었던 그 아픔, 나의 고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것들을 그때 내 상황에 가 닿아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푸르미 교육 연구소 오시면 그런 작업, 내 내면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 게시판에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특이한 작업이 아니라 부모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내면 아이 치유가. 그래서 그 연구소 게시판에 오시면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라는 거.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푸르미교육 연구소 카페에 가입하는 게 무료거든요. 그냥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니까 여기 오셔서 한번 다른 분들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면 아이 작업하시고 나면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가 그냥 아이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남들에게 피해를 줄 때 자그마한 피해라도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아이는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멋대로인 것 같잖아요. 정말 이기적인 것 같고 제멋대로인 것 같고 원시인 같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사실 아이들은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작은 피해라도 이런 작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피해라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가 물론 뭐 정말 간절하게 원했을 때는 좌절할 수도 있죠. 근데 좌절하는 것도 지켜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어서, 왜냐면 내 부모님은 너무 강압적이었어, 나는 정말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자유를 보장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 라는 그 내 상처에 기인한 그런 욕구가 커서 아이를 훈육을 안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10 중에서 9만큼이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고 다 허용해주고 다 사주고 내 욕구 엄마 욕구 다 포기하고 내가 다 줬는데 이 1을 못 지켜서 내가 싫은 소리 하게 만드니? 너 정말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9인지 10인지 몰라요.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려줘야 알아요. 그래서 말 안 해주면 당연히 9, 10, 11, 12, 13까지 계속 그 자기 한계를 넓혀 나갑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가 벼랑 끝이야? 어디가 차선이야? 얼마만큼이 내 차선이야? 알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자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에게 허용되는 경계,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세상에서 나에게는 어디까지 허용이 돼? 이 문화는 어떤 문화야? 근데 그걸 엄마가 안 가르쳐 줘 놓고서 너는 왜 그걸 알아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이에게 지도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90 억지로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너에게 편안한 그런 차선을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좌절을 하더라도 그래, 속상하지, 그럴 수 있어, 같이 다른 방법으로 너의 욕구를 채울 방법을 엄마가 같이 찾아보자, 엄마도 너의 욕구 들어주고 싶어,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면서 그 차선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조금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실 그때 지도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해보고 싶다, 이 영상을 봤더니. 그러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다정한 부모라면 어떻게 그 차선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한번 그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정한 언어로.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도 공감을 해주면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그런 상황 왔을 때 아이에게 한번 적절한 훈육, 적절한 지도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되게 세련되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많이 있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하고 연습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되고 아주 세련되게 지도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